친구 여러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으스스한 이야기들이 잠들기 전 또는 일할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밤의 속삭임 채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몇 시에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어디에 계시고 혼자 계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생각보다 외롭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산골 마을 소양리는 겨울이 시작되면 언제나 이상한 소문이 떠돌았다. 해가 지고 나면 산비탈 아래에서부터 들리는 낮고 쉰 속삭임, 그리고 그 속삭임이 멈추는 순간 들리는 탁 하는 나무 깨지는 소리.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가 무기남, 무당들이 금기를 걸어 봉인한 물건에서 새어 나오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 물건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무당 집안, 한씨 무당가의 지하 창고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다고 했다. 아무도 본 적은 없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전설로 취급하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 속삭임을 들은 사람은 모두 며칠 안에 사라졌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온 대학원생 한지우는 그런 소문을 믿지 않았다. 민속학을 전공하며 전국의 오래된 무속신앙을 조사하던 그는 논문 주제를 위해 이 마을을 선택했다. 무당의 금기를 믿는 노령자들이 넘쳐나는 외딴 마을이라니 학문적으로 흥미롭지 않을 리가 없었다. 그가 소양리에 도착한 날 마을은 유난히 싸늘했다. 11월 초라 아직 한겨울도 아닌데 언 땅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발끝을 꽉 잡아 끌어내리는 것 같았다. 지우는 어깨를 움츠리며 외할머니가 운영하는 듯한 작은 여관에 짐을 풀고 마을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시도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금세 알게 되었다. 이 마을에서는 누구도 속삭임에 대해 말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 말하려고 해도 목이 잠긴 사람처럼 흥얼거리다 입을 닫아버렸다. 심지어 어떤 이는 그의 손목을 그려주며 말했다. 아무리 연구라도 해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파헤치다 죽은 사람이 셋이었어. 그리고 그 셋 모두 한씨 무당가 지하에 손을 댔지. 지하에 뭐가 있나요?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그 사람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묻지 말아요. 당신도 그 소리를 듣게 되고 싶진 않을 거야. 이상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마을. 파란 비닐하우스 사이로 스며드는 저녁 안개는 마치 오래된 영혼들이 무리를 지어 걷는 것처럼 아른거렸다. 지우는 점점 더 호기심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결국 마을의 중심이자 가장 외딴 곳에 세워진 기와지붕이 무너져가는 한씨 무당가를 찾았다. 문은 잠겨 있었다. 하지만 문틈으로 희미하게 풍기는 무언가의 냄새가 있었다. 썩은 나무 냄새, 그리고 오래 묵은 피 냄새. 지우는 초인종 대신 문을 두드리려 손을 들었지만 그때 안에서 먼저 소리가 났다. 그리고 쓱쓱 하는 누군가 물건을 끄는 소리. 문 너머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들어와. 여기서 기다렸어. 지우는 등골이 갑자기 얼어붙었다. 그는 아무도 없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분명히 속삭임은 문 안에서, from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았다. 그 순간 바람 한 줄기가 스치고 문은 마치 지우의 손을 밀치듯 스르륵 열렸다. 집안은 순식간에 어둠으로 그를 삼켰다. 스산하게 흔들리는 촛불 하나, 그리고 허물어진 석가래 아래 서 있는 할머니. 긴 흰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온몸에 주술부적을 두른 채 그녀는 지우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너 봉인이 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알고 싶어 찾아왔구나. 지우는 놀라 물었다. 봉인이요? 할머니의 눈이 천천히 위로 향했다. 천장 너머 어딘가를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를 바라보듯. 오늘 새벽에 그 속삭임이 다시 들렸어. 30년 만이네. 그리고 네가 도착한 바로 그날에. 저 때문이라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네가 오기 전에 이미 시작됐어. 네가 이 마을에 들어섰을 때 봉인은 흔들리고 있었어. 지우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대체 무슨 봉? 하지만 말이 끝나기 전에 집안 깊은 어둠 속에서 탁 하는 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더 크게, 더 뚜렷하게, 그리고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열어줘. 제발 열어. 여기 있어. 지우는 숨이 멎을 만큼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 그 목소리, 그 속삭임. 어쩐지 자신을 직접 부르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으며 말했다. 지하에서 올라오는 소리다. 네가 듣는다면
이미 봉인이 너를 선택한 거야. 저를 선택했다고요? 그래. 그 목소리는 아무에게나 들리지 않아. 너는 이제 피할 수 없다. 할머니는 천천히 돌아서며 지하문이 있는 어두운 복도를 가리켰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다. 따라와. 봉인이 왜 깨어났는지 보여줄게. 지우는 할머니의 등을 따라 어두운 복도를 걷기 시작했다. 조용해야 할 집안에서 희미하게 쓱 무언가가 끌리는 소리가 계속 바닥을 훑고 있었다. 할머니의 흰 수건 끝이 흔들릴 때마다 촛불도 함께 떨렸다. 좁은 복도 양옆의 벽에는 오래된 부적들이 잔뜩 붙어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이미 검게 그을려 있었고 어떤 것은 찢어진 채 흔들리고 있었다. 원래 이런 소리가 자주 나나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지팡이를 바닥에 짚을 때마다 뚝뚝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울렸다. 복도 끝에는 낡은 나무 문이 하나 있었다. 문 앞에는 붉은 실로 꽁꽁 묶인 자물쇠가 달려 있었고 자물쇠 위에는 검은 글씨로 금이라는 글자가 휘갈겨져 있었다. 할머니는 그 문 앞에 서서 기도하듯 입술을 움직였다. 여길 열어볼 생각은 없었는데 네가 왔으니 보여줘야겠지. 그녀는 자물쇠에 손을 올렸다. 그러자 갑자기 탁 하고 안에서 무언가가 문을 세게 치는 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뜬 채 말했다. 우리 가문이 3대에 걸쳐 봉인해 온 것. 무당이라면 누구도 열어서는 안 되는 조상이 남긴 마지막 경고. 그러고는 실이 감긴 자물쇠를 천천히 풀기 시작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붉은 실이 풀릴수록 문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속삭임도 점점 또렷해졌다. 열어줘. 춥다. 너도 들리지? 나는 여기 있어? 지우의 손끝이 저릿해졌다. 목소리는 분명 자신을 향해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속삭임을 들을수록 가슴속 어딘가가 서늘하게 당겨졌다. 마치 오래전에 잊은 이름을 누군가가 다시 불러주는 것처럼. 자물쇠가 풀리고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매우 가파르고 아래에서 붉은 빛이 희미하게 올라왔다. 내려가자. 할머니는 촛불을 들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지우는 망설였지만 결국 뒤따라 내려갔다. 계단은 생각보다 깊었다. 지하 공간은 작은 창고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수직으로 이어지는 길은 굉장히 길었고 거의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바닥에 닿았을 때 지우는 숨을 멈췄다. 지하실 중앙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는 검게 탄 자국이 있었고 그 표면을 뒤덮은 봉인 부적들이 거의 다 벗겨져 있었다. 상자 주위에 뿌려져 있던 소금머는 곳곳이 흐트러져 있었으며 피처럼 보이는 붉은 얼룩이 바닥에 번져 있었다. 할머니는 상자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다. 저게 이 마을의 파멸을 불러온 봉인지. 상자는 아주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안에서 누군가 작은 손으로 두드리는 것처럼. 탁! 그리고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지우야. 지우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금 제 이름을 부른 거 맞죠? 할머니는 그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너한테만 들리는 거야. 나는 아무 소리도 못 듣는다. 지우는 숨이 막힐 만큼 놀라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왜? 저한테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상자 한쪽 모서리에 봉인 부적이 퍽 하고 튀어나갔다. 그 순간 지하실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하얀 입김이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며 사라졌다. 촛불이 크게 흔들리더니 마침내 탁 하고 꺼져버렸다. 어둠이 두 사람을 완전히 삼킨 순간 지우의 귀 옆에서 분명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지우야, 나 좀 꺼내줘.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할머니가 부적을 꺼내 허공에 휘두르며 외쳤다. 물러가라. 이 아이에게 다가오지 마라. 그러나 속삭임은 더 가까이 들렸다. 거의 그 깃불에 닿을 만큼. 네가 와줬잖아. 나는 너를 잘 알고 있어. 지우는 눈을 크게 뜬 채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저를 알고 있다고요? 저는 당신을 몰라요. 그때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야, 혹시 내 태몽 기억하니? 뜻밖의 질문이었다. 태몽이요? 그래, 너 태어날 때 네 어머니가 무당에게 찾아가 어떤 꿈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 지우가 대답도 하기 전에 상자가 갑자기 쾅 하고 튀어올랐다. 지하실 전체가 흔들렸고 벽에 붙은 부적들이 동시에 찢겨 날아갔다. 할머니는 절규하듯 외쳤다. 너의 태몽은 두 그림자가 서로 얽히는 꿈이었어.
내 어머니는 그게 불길하다고 여기고 내 그림자의 절반을 잘라냈다. 지우는 할머니를 멍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는 상자를 향해 손을 뻗으며 말했다. 저 안에는 내 그림자의 다른 절반이 들어있다. 상자에서 들리는 속삭임이 갑자기 또렷해졌다. 그래, 나는 너야. 너는 나야. 지우는 숨이 막혀 가슴을 움켜쥐었다. 어둠이 점점 그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럼 저 안에 있는 건 상자가 다시 흔들리고 이번엔 뚫릴 듯 크게 울렸다. 관! 그리고 상자 뚜껑이 아주 조금 스스로 열리기 시작했다. 상자의 틈이 벌어지는 순간 지하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바람 한 점 없는데도 머리카락이 마구 흔들릴 정도의 기묘한 기류가 생겨났고 바닥에 소금 알갱이들이 사르르 흔들리며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지만 등 뒤에서 차가운 벽이 느껴졌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상자 틈새로 올라오는 것은 빛이 아니었다. 짙고 묵직한 그림자 한 줄기. 연기처럼 부서지며 기어나오는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천천히 지우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고개 없는 형체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랜만이야, 지우. 지우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다. 누구야? 대체 뭐야? 그림자는 대답 대신 인간의 팔처럼 봉인 상자 위를 더듬었다. 지푸라기처럼 가느다란 손가락 모양의 그림자가 허공을 짚을 때마다 주변 온도가 더 떨어졌다. 발끝이 얼어붙는 듯 아렸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몇 장 꺼내 허공으로 던졌다. 부적들이 불꽃같이 타오르며 그림자에 닿았지만 그림자는 전혀 물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나는 너의 반쪽이야. 그 말에 지우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게 말이 돼? 나는. 그러나 그림자의 속삭임이 말을 끊었다. 내가 태어날 때 내 어머니는 내 그림자의 절반이 너를 잡아먹는 꿈을 꾸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갔고 널 지키기 위해 나를 잘라냈지. 할머니가 절규하듯 외쳤다. 그 그림자는 아이의 생명력을 반으로 나눠 갖는 악령이었어. 그걸 떼어내기 위해 조상의 힘을 빌린 거야. 봉인은 그 절반을 이 상자 속에 가둔 것이고. 하지만 그림자는 낮게 웃었다. 인간의 웃음이 아니었다. 부러진 나무 가지를 밟을 때 나는 소리처럼 거칠고 공허했다. 거짓말이야. 나는 널 해치지 않으려 했어. 그림자는 천천히 지우 쪽으로 다가왔다. 지우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그림자는 그의 그림자 위에 겹쳐지기 시작했다. 봐, 우리는 원래 하나였어. 떨어져 지내는 동안 내가 얼마나 추웠는지 알아? 그 목소리는 가슴 깊숙한 곳을 긁어내렸다. 지우는 순간적으로 어떤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친숙함,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누군가가 돌아온 것처럼. 하지만 바로 그때 할머니가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꽂았다. 바닥의 문양이 번개처럼 빛났다. 지하 전체가 붉은 빛으로 흔들렸다. 그 빛이 그림자를 뒤덮자 그림자는 마치 고통스럽다는 듯 몸을 비틀었다. 그만해! 그림자가 울부짖었다. 또 나를 가두려는 거야? 할머니는 악착같이 외쳤다. 너는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다. 조상이 남긴 잡귀의 씨앗일 뿐이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그림자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할머니에게 시선을 돌렸다. 잡귀의 씨앗? 그 말은 마치 처음 듣는 사실을 곱씹는 듯한 톤이었다. 그러고는 미소하듯 낮게 속삭였다. 그럼 나는 왜 지우와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왜 그의 이름을 알고 왜 그의 꿈속에 수없이 나타났던 걸까? 지우는 숨을 버든 채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내 꿈? 네가 내 꿈에 나온 게 너였어? 그림자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흔들렸다. 그래, 지우. 너는 나를 잊었지만 나는 태어나던 날부터 단 한 번도 너를 놓아준 적이 없어. 지우의 몸이 얼어붙었다. 그때 지하 전체가 또 한 번 흔들렸다. 상자가 완전히 벌어지며 안쪽에서 더 짙은 그림자가 솟구쳤다. 할머니가 외쳤다. 도망쳐!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나 이미 늦었다. 짙은 그림자에서 눈 두 개가 천천히 떠올랐다. 피처럼 붉은 두 눈. 그리고 그림자의 얼굴 모양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지우와 똑같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입가가 찢어진 듯 올라가 있었다. 그 복제된 얼굴이 속삭였다. 지우, 이제 돌아가자. 너는 반쪽짜리로 오래 버티지 못해. 지우는 벽에 손을 짚은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야? 그림자 지우의 붉은 눈이 번뜩였다. 내가 원한 건 단 하나. 너와 다시 하나가 되는 것.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림자가 번개처럼 튕겨져 나와 지우의 목덜미를 감싸며 뒤로 끌어당겼다.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지하실 전체가 붉은 빛으로 뒤집혔다. 벽에 부적이 하나씩 타오르며 떨어졌고 상자에서 솟은 그림자는 점점 더 거대해졌다. 지우는 몸이 굳은 채 그림자의 품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지우야, 돌아와. 지우는 그림자의 목덜미를 붙잡힌 채 공중으로 거의 들어 올려졌다.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 머리가 어지럽고 온몸의 감각이 서서히 무뎌졌다. 그림자 지우의 얼굴이 바로 눈앞에서 일렁였다. 찢어진 입가 뒤로 끝없는 어둠이 꿈틀거렸다. 이제 그만 도망가. 그 그림자는 지우의 뺨을 스치는 듯 지나가며 속삭였다. 우린 원래 하나야. 넌 반쪽짜리고 난 너 없이 존재할 수 없어.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자의 팔을 밀어냈다. 하지만 손끝은 허공을 밀어내는 듯 아무 저항을 느끼지 못했다. 그림자는 오히려 더 깊게 그의 몸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지팡이를 세게 내리치며 외쳤다. 그만해. 이 아이는 너의 그릇이 아니다. 그러나 그림자 지우는 고개를 비틀어 할머니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릇? 아니야. 이건 원래 내 자리였어. 너희가 억지로 나를 떼어냈지. 그러자 할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림자의 말은 마치 그녀가 숨겨온 비밀을 찌르는 듯다. 지우는 그 기류 속에서 가까스로 말을 짜냈다. 그럼 나는 뭐지? 너 없이. 나는 왜 살아있던 거야? 그림자 지우는 그의 귀 옆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네가 살던 동안 나는 내 안으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었어. 네가 반복해서 꾸던 악몽, 목 없는 사람, 창밖에서 내 이름을 부르던 그림자, 다 나였어. 지우는 숨이 멎을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동안의 악몽이, 공황이, 밤마다 느꼈던 존재감이 전부. 네가 나 없이는 불완전하니 나는 너에게 돌아가려고 했던 것뿐이야. 그림자는 미끄러운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런데 네 어머니가 살았을 때는 그녀가 나를 막았지. 부적, 기도, 피 흘린 제사까지. 그녀는 필사적으로 너를 지키려 했어. 지우의 심장이 굳어버렸다. 어머니가 나를 지키려 했다고? 그림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입가가 비틀리며 웃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너를 지킬 수 없어. 그림자가 지우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뒤덮었다. 손등을 따라 붉은 문양들이 기어오르며 맥박처럼 뛰었다. 지우의 시야가 어둡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 할머니가 마지막 남은 부적을 꺼내 자신의 피를 손끝에 묻혔다. 그리고 부적 위에 빠르게 붓질하듯 무언가를 그었다. 조상께서 내려준 마지막 봉인이다.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할머니가 부적을 허공으로 던지자 부적은 불길처럼 날아올라 그림자 지우의 가슴에 꽂혔다. 순간 그림자가 고통에 뒤틀렸다. 아! 거대한 울음소리와 함께 지하 전체가 흔들리고 벽에 박혀있던 촛농이 튀어 떨어지며 공중에서 흩어졌다. 지우는 그 틈을 타 그림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바닥에 주저앉았다. 갈비뼈가 찌릿하게 아파왔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림자 지우는 가슴에 불타는 부적을 붙인 채 비틀비틀 뒤로 물러났다. 그 모습은 마치 타들어가는 연기처럼 흔들렸다. 하지만 웃었다. 그깟 봉인으로 끝날 것 같아? 그림자 지우의 눈이 더 깊게 붉어졌다. 불타는 부적조차 그 눈빛에 눌려 금세 사그라드는 듯했다. 이건 내 조상의 봉인이다 높아. 그림자는 할머니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하지만 이 아이의 피에는 이미 나의 흔적이 너무 깊이 스며들어 있어. 할머니는 지우 앞을 막아서며 외쳤다. 가까이 오지 마. 이 아이는 너와 합해지면 죽어. 그림자가 멈칫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낮게 중얼거렸다. 그걸 알면서도 너희는 나를 분리했나? 할머니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너는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였어. 이 아이를 잡아먹을 그림자의 원형. 그게 바로 너다. 지우는 충격에 입술이 파래졌다. 잡아먹는다고? 합쳐지는 게 아니라 나는 죽는다고? 그림자 지우의 눈빛이 아주 천천히 지우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미세하게 떨렸다. 그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하나가 되면 너의 의식은 사라져. 내 몸은 내가 되지. 그 말은 조용하면서도 잔혹했다. 부드러운 속삭임 속에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지우, 그게 원래의 모습이야. 그림자가 손을 내밀었다. 돌아와. 너는 나로 완성되는 거야.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숨소리마저 흔들렸다. 그때 지하 천장에서 먼지와 조각이 떨어졌다. 상자가 뒤에서 툭 하고 흔들렸다.
그리고 상자 안쪽에서 아주 다른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지우, 가지마. 그 목소리는 그림자의 목소리와 달랐다. 어린아이처럼 약하고 떨리고 절박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우 자신의 목소리와 같았다. 지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2명? 할머니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그래, 네 그림자의 절반은 하나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숨은 가빠지고 있었다. 내 어머니가 떼어낸 건 악한 그림자뿐이 아니야. 너의 몸을 지키기 위해 너의 순한 그림자까지 함께 잘라냈다. 상자 안에서 들리는 그 어린 목소리가 다시 울었다. 형, 나 무서워. 지우의 손이 떨렸다. 그림자 지우는 비웃듯 말했다. 그래, 저 안에 있는 건 내 순한 감정, 연약함, 두려움 같은 찌꺼기야. 내 진짜 그림자는 나지. 그러나 상자 속 목소리는 떨며 외쳤다. 가지마. 저건 널 죽여. 지우는 두 그림자 사이에서 숨을 헐떡였다. 그리고 지하 전체가 흔들리며 세 가지 존재의 목소리가 뒤엉켰다. 돌아와, 지우. 가지마. 지우야, 선택해. 가장 어둡고 긴 순간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뒤통수 바로 뒤에서 아주 희미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숨이 턱 막혀 몸이 굳어버렸다. 말도 안 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머리 쪽으로 손을 가져갔다.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손끝이 얼어붙는다. 만질 용기는 없었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또렷해지며 마치 두개골 안쪽에서 꿈틀거리는 듯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울 앞으로 달려갔다. 거울 속에 나는 피 드레인드 된 얼굴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나를 무너뜨린 것은 따로 있었다. 내 머리 위에 어떤 것이 붙어 있었다. 작고 새하얗게 빛나는 손. 피부가 비칠 정도로 희고 손가락은 비정상적으로 길고 손톱은 푸르게 멍든 채 휘어져 있었다. 그 손이 내 머리카락 사이에서 튀어나와 두개골을 파고들듯 나를 꽉 붙잡고 있었다. 기생충처럼. 그리고 그 울음소리는 바로 내 머릿속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그것을 뜯어내려 했다. 하지만 내가 힘을 줄수록 작은 손은 더 강하게 두개골을 죄었다. 손톱이 두피를 파고들어 날카롭게 긁었다. 시야가 흔들리고 머리에선 뜨거운 피가 흘렀다. 나는 결국 바닥으로 쓰러졌다. 방 안의 불빛이 미친 듯 깜빡이고 사방에서 발을 끄는 소리,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 젊은 여자의 절박한 숨소리가 겹쳐 울렸다. 그리고 바로 귓가에 부드럽지만 식은 목소리가 스며들었다. 아기, 아빠, 흉내만 내지 말고. 몸이 얼어붙었다. 심장이 조여드는 느낌이었다. 목소리는 이어졌다. 귓바퀴를 적실듯 축축하게. 그렇다면 아이를 내 몸에서 꺼내. 거울 속 내 뒤에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긴 검은 머리가 얼굴을 거의 다 가리고 있었지만 눈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배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그 순간 머리에서 들리던 울음소리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목으로, 가슴으로, 그리고 뱃속으로. 배 안이 비틀리듯 아파왔다. 피부 아래로 푸른 혈관이 붉어지며 꿈틀댔다. 무언가가 안에서 기어가고 있었다. 나는 바닥에서 몸부림쳤다. 숨이 막히고 온몸이 경련했다. 머리 위에 작은 손은 사라졌지만 이번엔 더 많은 손들이, 새하얗고 작은 손들이 배 아래 피부를 밀어올리며 꿈틀거리고 있었다. 여자는 내 옆에 천천히 무릎 꿇고 앉아 차갑게 속삭였다. 키울 생각 없으면 돌려줘. 배가 크게 부풀어 올랐다. 그리고 찢어졌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비명은 갑작스럽게 터져나온 아기들의 울음소리에 묻혀버렸다. 불이 꺼졌다. 방 전체가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그 어둠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기어나왔다. 어둠 속에서 기어나온 그것은 처음에는 작고 둥글게 웅크린 형태였다. 그러나 점점 윤곽이 드러났다. 젖은 살갗이 끈적하게 바닥에 붙으며 뼈인지 관절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어둠 속을 울렸다. 나는 아직도 배가 찢어진 고통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뒤로 기어갔다. 그러나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손이 제대로 힘을 받지 못했고 피와 액체가 섞인 바닥에서 몸이 더 깊은 어둠 쪽으로 미끄러졌다. 무언가가 내 발목을 잡았다. 차갑고 작은 손. 그런데 그 수가 하나가 아니었다. 바닥 밑에서, 침대 밑에서, 벽 틈 사이에서 수십 개의 작은 손들이 나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당겼다. 피가 핏대처럼 솟아오르고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어둠 한가운데서 그것이 고개를 들었다. 작은 아기의 얼굴. 그런데 눈이 없었다.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검은 구멍에선 축축한 액체가 흘러내렸다. 눈 대신 그 빈 공간이 마치 나를 향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기어나와 내 배 위로 올라탔다. 손가락은 마치 바늘처럼 가늘고 길게 휘어져 있었고 내 피부를 짚을 때마다 찢어질 듯 따끔거렸다. 나는 비명을 질렀지만 목소리는 이미 으깨진 듯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끔찍한 아기는 내 찢어진 배를 두 손으로 벌렸다. 안쪽을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기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내 내장이 뜯겨 나가고 신체가 무너지는 둔탁한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 순간 내 옆에서 여자가 나를 내려다보며 낮게 속삭였다. 돌려받았으니 이제 됐어. 그녀는 피 웅덩이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마치 아이를 다독이듯 내 뱃속에 고개를 넣은 그 존재를 쓰다듬었다. 이제 다시는? 아무도 그 아이의 운명을 속박할 수 없어. 나는 점점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내가 흘린 피와 액체가 방바닥을 뒤덮는 것을 느꼈다. 숨은 깊게 그리고 빠르게 끊어져 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아기의 울음이 아니라 수십 명이 겹쳐 웃는 소리였다. 어둠은 완전히 나를 삼켰다. 그 어떤 빛도 그 어떤 소리도 더는 남지 않았다. 그리고 상자는 조용히 닫혔다.